게시장을 일단 찾아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게시장을 무작정 찾아 나섰어요. 그냥 무작정 진짜. 근데 우리 경기도권에 보게 되면 게시장이 성남에 모란인가 어디 모란시장 있나? 뭐 그런 게 있고 경상도 어디에 뭔가 그런 게 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무작정 차도 없으니까 찾아 나섰다가 제가 사실은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는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길을 잃었는데 게시장을 찾아 나섰다가 길을 잃었다라고 했더니 그 담당 형사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구출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찌됐건 파출소 직원들이 와서 저를 네. 집에다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담당 형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도연아 그 벼룩시장이 게시장이 아니야 라고 아직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어디 이제 버스 정류장이랑 가게 되면 신문이 있는데 거기 가면 신문 이름이 이제 벼룩시장이라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알려줘서 그 벼룩시장이 바로 우리 구직을 찾는 것이 있다는 신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벼룩시장을 보면 직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직업, 부동산 다 나옵니다라는 거 그때 당시 알려준 걸로 나오잖아요. 기억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대충 자세히 올려서 듣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너무 많은 걸 3개월 동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막 메모를 해요. 근데 벼룩시장을 뒤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벼룩시장 일자리 이렇게만 메모를 해놓으면 그치. 벼룩시장에서 일자리를 준다. 그럼 벼룩시장 게시장을 찾아야 되나?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약간 창피한 것도 있고 이걸 또 어디 가서 물어볼 때도 솔직히 없으니까 우리들만의 생각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그리고 또 그 벼룩시장을 통해서 직업은 좀 그래서 보셨나요? 이제 벼룩시장 신문을 가져가지고 찾은 게 막 무조건 이제 돈 많이 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막 찾은 게 이제 골프장 캐디였어요. 근데 그걸 찾아간 게 뭐냐면 초보로도 가능하고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맞아. 교육 끝나게 되면 바로 투입이 되고 이제 월급이 그때대로 맞지. 1년에 2,500 이상이었어요. 플러스 알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월급이 2,500 이상이었으면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보도 가능하다지 교육 다 시켜준다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무작정 가서 이제 면접을 봤죠. 어떻게 됐어요?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면서 바로 북한 사람이라는 걸 오픈을 했어요. 그때가 팀장님이셨는데 북한 사람을 오픈을 했는데 그분이 일단 교육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말이 그렇게 크게 티나지는 않네. 뭐 조선족들도 많이 봤는데 뭐 크게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교육 받아보자라고 해서 거기서 2달 동안을 마스터님들이 이렇게 나가서 라운딩하는 걸 가서 이제 교육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좀 칭찬을 받았던 게 라인을 잘 본다고 칭찬을 받고 코스를 좀 빨리 외웠었어요. 그래서 코스가 총 3개였는데 코스를 좀 빨리 외웠고 라인을 그린에 올라가면 이제 라인을 되게 잘 본다고 해가지고 약간 그린에 올라가면 이게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라인을 되게 못 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라인을 되게 잘 본다고 칭찬받아서 거기서 한 1년 넘게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골프 캐디 하신 분이 있는데 한 3년 했나? 무릎도 상하고 여러 가지 디스크도 없긴 했는데 돈은 벌었다고 하더라고. 네, 돈 버는 거 재밌었겠네요. 운동을 했었어 그런지 뭐 무릎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더위였어요. 이게 왜냐면 캐디들이 한여름에도 무조건 양말을 신고 무조건 두건을 쓰고 무조건 장갑에 이거 다 긴 옷을 풀착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다 목티를 입고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더워요. 탈까봐 그러는 거죠? 네, 너무 덥고 더위를 피해서 올라왔는데 직업이 또 그런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혼자 월세집인데 집에 혼자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계속 울고불고 짖고 이제 엄마 생각나서 울고 막 집 생각나서 울고 이러다 보니까 그 캐디들이 이렇게 대기실처럼 약간 숙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대기실처럼 이렇게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약간 방랑자 아닌 방랑자처럼 그냥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좀 부실하지 아직 한국 음식이 다 입에 맞을 때도 아니니까 이제 먹는 것만 먹고 진짜 김치에다 밥 그냥 이 정도만 먹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은 힘들고 밤낮으로 나가서 일하지 땀을 흘리지 막 이러니까 저는 무릎 상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영양실조가 온 거예요. 영양실조요? 그래서 필드에서 2번을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와 캐디들이 진짜 잘 먹어요. 엄청 이제 초콜릿 일단 이런 것들도 많이 챙겨 먹고 보약도 많이 챙겨 먹고 오리, 닭백숙 이런 것도 많이 잘 먹어요. 먹어야 많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잘 먹어요. 근데 잘 먹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거 닭백숙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도 잘 못했었을 때고 악으로 깡으로 그냥 일을 하다가 이제 아이고.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2번 병원에 실려갔어요. 네. 근데 병원에 의사들이 실려갔는데 저보고 대한민국에서 영양실조로 2번 연달아 실려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번 실려가고 다시 복귀를 했는데 저희 마스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총장을 치르겠다고. 그래서 너 언제든지 오게 되면 내가 다시 받아줄 테니까 가서 몸 좀 만들고 다시 와라 라고 해서 건강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됐었죠. 혹시 골프를. 그러면 그 골프라는 것은 북한에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운동이거든요. 한 번도 못 들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골프라는 운동을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그런데 이 운동에 또 돈이 된다는 사실 되게 생소하고 낯설었을 것 같아요. 나는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약간 2가지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은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면 골프라는 종목이 일단 되게 예민한 종목 중에 하나구나. 그린에 올라가면 그림자를 비치면 안 되고 요만한 플립 하나만 껴도 안 되고 정말 예민하거든요. 골프 치세요? 아니요. 정말 예민한 운동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게 정말 신사들이 하는 운동이 맞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거고 첫 번째 신사들이 하는 게 맞나? 돈 자랑하는 거 아니고?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캐디비가 한 번 나가는 게 그때 돈으로 10만 원이었거든요. 비싸지.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렇게 라운 좀 놔주고 뭐 공 잘 닦아주고 뭐 하게 되면 막 팁도 막 주고 막 이래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즐거워서 치겠지만 난 크게 재미도 모르겠고 자기들은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막 팁도 주기도 하고 나는 좋긴 한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역시나 자본주의 사회인가? 돈 자랑하는 건가? 이게 무슨 운동인데 너 그냥 핑 하고 치고 나와서 막 걸어가 또 픽 치고 나가는데 그게 뭐 이게 운동인가? 우리가 하는 운동이라면 하면 막 이런 거잖아요. 의미도 잘 모르겠고 돈 자랑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뭐야? 이게 정말 도박 같은 뭐 내고 하니까 네. 걸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 돈 앞에서 너무 예민한 거예요. 되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별것도 아닌데. 저는 실제 거기서 이제 해봤잖아요. 실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서도 돈다발을 이렇게 놓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본인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1,000원짜리를 놓고 하는데 나는 이제 모르니까 1,000원짜리 놓고 하는데 되게 예민하게 하네. 들어와서 막 언니 1,000원짜리 놓고 하는데 언니 되게 예민한 거 알아요? 막 이랬어요. 라고 또 언니들이 하는 소리가 사람들이 우리 캐디도 있고 하니까 1,000원이지 그 1,000원이 아니라 수표 한 장이 왔다 갔다 하고 1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이 옆에 다가가지도 못할 정도로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걸린 문제는 목숨 걸고 하네. 와 정말 이렇게 요만큼 안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 오케이 사인 주기도 하고 들어갔다 치고 뭐 한타 벌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일처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 운동은 못할 짓이다. 물론 재밌게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치는 것도 있고 뭣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되게 금방 빨리 깨우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그때 당시 금방 왔을 때 골프가 좀 돈 버는 거인 줄 알았으면 골프 캐디나 좀 했을걸. 저는 그냥 올라가지고 저 살림만 6년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016년도 17년도 이때부터 저도 2009년 11월에 들어왔는데 2017년도부터 방송이든 뭐든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그때 저렇게 나가는구나. 엄청 늦게 진입했죠. 그렇죠. 돈을 못 벌어왔어요. 근데 내 친구가 캐디 하는 애를 저도 사회에 나와서 뒤늦게 알았는데 걔가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 캐디는 돈은 벌었어. 그거 내가 알았으면 내가 오자마자 그걸 했지. 캐디를 하면서 운전면허도 바로 따게 됐었고 캐디는 이제 운전 면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캐디를 하면서 돈은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한국에 와서부터 바로바로 도움을 좀 많이 주게 됐었던 거고. 네. 그럼 한국에 와서 북한의 어머님에게 돈 붙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부터 저는 돈 보냈어요. 왜냐면 정착하게 되고 우리 300만 원 바로 돈 나오잖아요. 그 300만 원 그냥 홀라당 전 다 보냈었고 일단 난 여기 왔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살아가니까. 엄마하고 첫 통화할 때 엄마가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하고 직접 통화는 못했었고 이제 언니하고 통화를 했었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브로콜 통해서 이제 보내가지고 엄마가 제 사진 다 보고 뭐라고 하더래요? 엄마 계속 펑펑 울고 언니한테서 엄마가 이제 몸이 불편하셨으니까 올 수는 구경까지 들어 못 오니까 엄마 사진 하나랑 편지만 받아달라 했더니 엄마가 편지 써갖고 왔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사진 잘 봤다. 곱더라 이렇게 썼고 여기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만 만나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엄마는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도 우리 언니 보고 최근의 사진 보내지 말고 옛날 사진 보내라고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 하나만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보냈고 엄마의 사진을 따로 안 찍어서 보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소식을 이제 엄마 돌아가신
가신 다음에 들었는데 엄마가 이제 좀 많이 여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엄마가 계속 한자로 누워 계시니까 좀 걱정할까 마음이 좀 이제 좀 여위셨대요. 그러니까 식사도 일부러 안 하시고 그래서가지고 아유,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본 엄마의 심정은 정말 얼마나 돈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첫 번째 그렇게 개고생하던 딸이 어떻게 하든 선을 뚫고 남한을 갔다는 것 자체가 엄마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어떤 안정감을 불러일으켜 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이렇게 넘어온 가족들이 한 명 있으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다면 큰 거지만 또 네. 한 번 그렇게 도움을 주게 되면 북한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가 잠시라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거고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사실 우리 언니한테 그런 말 들었거든요. 제가 돈을 보냈더니 엄마는 또 그거를 서로가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끼리 또 어떻게 나눠서 쓰겠느냐, 너희들은 또 이거를 또 잘 또 나눠서 썼으면 좋겠다라고 또 그 형제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걱정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역시 부모는 부모구나. 보냈으니까 보낸 자식이 안쓰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또 이 보낸 돈을 가지고 그게 있는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걱정을 하셨다는 걸 듣고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걱정 또 덜 나고 또 이제 저희들은 보내게 되는 거고. 한 명이 참 이게 나와서 수많은 북한의 가족을 살렸네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게 우리 탈북민들의 운명인가 봐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북한 체제에서 속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쵸. 북한에서는 몰랐단 말이죠. 보현 씨는 이미 감옥에 들어가서 이 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나왔는지 아니면 한국에 와서 점차 깨닫게 됐는지 그 계기가 분명히 생각에 어떤 전향이 팍 드는 순간에 계기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